대통령님께서는 98년 초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청와대 들어가시고 나서 영화인들 포함한 문화인들 한번 한 100여 분 초청해 주신 적이 있어요. 버스 한 2대로 갔던 것 같은데 청와대 와서 오찬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문화수석 통해서 아마 영화계 쪽에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뭐 같은 테이블에였지만 좀 먼 발치에서 뵀지 제가 뭐 직접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봤다는 정도. 그때는 사실 그 국민의 정부지만 그리고 그것이 기쁘지만 사실 아직 좀 어리둥절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여전히 청와대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좀 낯설고 그랬던 공간 같아요. 굉장히 달랐죠. 정책이 실제 어떤 산업에 구체적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 기능을 한 거는 뭐 그때 유일무이했던 시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물론 스크린커터 운동을 포함해갖고 또 시장 개방이 되고 나서의 전환기였기도 했지만 영화계하고 민주당은 사실 김대중 정부 전부터 그 영화법 개정이나 이런 거는 긴밀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근데 그게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제대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지원다운 지원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검열도 완전히 사라지는 또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는 개념이 그때 영화진흥위원회 출범을 통해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획기적인 거는 이제 한국 영화 특징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검열 때문에 거기서 따른 열악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의 열악함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시장 개방되기 전까지 되게 어려웠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뭘 하냐면 이제 건축 쪽에서나 있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제도를 영화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한 편을 우리 중소기업 청에서 제공하는 그 벤처 캐피탈 자금이 프로젝트 영화 하나하나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전한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그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익숙하지만 소위 벤처 캐피탈 자본이 영화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일본 문화 개방. 그러니까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 이제 일본에 한번 침략당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두려워했고, 일본 문화가 자극적이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오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시각이 많이 있고, 뭐 영화계에도 없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많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권 초기에 또 이 문화부 과장을 통해서 물어봐 왔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이제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을 개방했고, 그래서 큰 문제 없었죠. 반대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쉬리라는 영화가 일본에 가서 크게 히트를 쳤고, 또 그 이후에 JSA도 일본 가서 히트를 치고 이러면서 영화 쪽에 한류 시작하는 계기도 김대중 대통령이 좀 열려져 있는 문화의식, 그거는 이제 상당한 자신감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 옆에서 지내면서도 우리 문화를 지킨 나라인데 일본 문화 정도에 이렇게 흔들릴 우리 문화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건 원래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와서 김대중 정부는 이제 대놓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김대중 추모사업회의 정진백 회장께서 꽤 오래전에 저한테 이제 다른 모임에서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여쭤와서 이제 저는 조언만 해드리고 있었고, 그것과 별개로 사실 제가 6.15 때보다도 더 남북 관계의 큰 변화를 체감했던 거는 평창올림픽 직후였어요. 평창올림픽 직후의 변화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남북 관계가 정말 오랫동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왜? 미국하고 관계가 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북 관련된 남북한 관계랑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정말 어떤 노력과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또 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하노이 노쇼가 되면서 남북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마침 김대중 대통령 다큐를 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업회에서 좀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아마 2019년 같은데 그러면 제가 고민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남북 관계 이거랑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하던 이 팀이 합쳐서 다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기획을 2019년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는 본격적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깊고 넓잖아요. 그 생애 자체가 한국 현대사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저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해석도 참 많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고 또 부담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을 더 알고 공부할 수 있었고 우리 현대사를 조금 더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만족하는데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과연 저희가 그려낸 기리의 김대중이 어떤 성과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조금 더 생각하고 몰랐던 분이 조금 더 알고 또 정확히 알았던 분이라도 한 번 더 또 뭐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후속작을 지금 하고 있죠. 김대중 추모 사업회 쪽에서 해왔던 작업을 하고 있던 감독님이 지금 후속작을 하고 있는 정성훈 감독님이시고 저랑 김대중 대통령의 6.15를 포함해갖고 남북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출발했던 감독님이 민항기 감독님이고 그래서 두 작품을 합쳐서 1편, 2편으로 하자라고 새롭게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감독님이 결과적으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작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조금씩 수정은 되는 것 같아요. 순서도 그래서 원래는 정성훈 감독님 작품 이번 걸 먼저 할까 했는데 민항기 감독님 작품을 기리의 김대중을 먼저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민항기 감독님의 접근이 생애부터 태어나서부터를 쭉 다루다 보니까 이 작품이 먼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정말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출발을 했고 하다 보니 100주년이 다가왔고 100주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주년 2024년 1월 10일 날 기리의 김대중을 개봉할 수 있었고 그것까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속작도 100주년 안에 개봉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그 안에 그냥 완성하는 것 정도로 하고 25년 상반기에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 1편은 현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그 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를 공부를 했다면 이 편은 아무래도 뭐 의도랑 상관없이 좀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는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상업적입니다. 플러팅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1편은 그 87년 광주를 가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한 같은 데서 영화가 멈춘다면 그래도 2편은 권력을 잡는 데서 아주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재임 후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좀 희망적이고 그래서 관람객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계획된 것보다 늘 계획은 이렇게 늘어지고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늘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비용보다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을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뒤에 이름을 올려드릴게요. 제작 후원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봉 계획이 얼추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뭐 시사회를 초대한다거나 뭐 굿즈를 드리거나 하면서 그거는 그때 가서 새롭게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갖고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을 할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한 대통령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영화를 함께 만들자. 이런 그 취지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늘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어떤지 서로 아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랑 생각이 다른 가치가 다른 뭐 대통령을 다루던 뭐 자유듯이 저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가 뭐 방해를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댓글이나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영화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거나 영화 후원 관한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상영되는 그 밑에 뭐 댓글 같은 거에 다른 생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영화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생각들이 서로 변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생각이 오래 가더라도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깝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 뿐입니다.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일단 우리 사회는 저 이승만, 뭐 전두환, 뭐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왜 한국의 영화는 대부분 진보적인 영화만 만들어, 좌파적인 영화만 만들어 이런 생각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보면 흥행 성공해도 무슨 뭐 진보진이 막 작전 짜가지고 막 동원해서 한 건 줄 알고 막 이런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국전쟁 만들고 나서도 뭐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막 동원해서라도 가서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선전도 하시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보고 오면 뭐 입장료를 드릴 테니 보고 오세요. 막 이렇게도 하시고 그런 얘기도 좀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좀 피해의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계속 그러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거꾸로 좀 피해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호남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호남에 차별이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왜곡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잡는 일 별거 아니지만 조금 더 잡고 넘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일이고 남아있는 일이고 이제는 좀 지겨울지 모르지만 이걸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알아야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꿔 얘기하면 현대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현대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그러한 우리 국민들 인식에 어떤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 길에 함께 해주시거나 또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의 영화계는 생각해보면 좀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선거 기간 중에 부산영화제에 오셨고요. 그리고 영화인들과 함께 했고 그 이후에 당선도 되셨고
당선이 돼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외압으로부터 스크린커터 축소 압력도 함께 이겨냈고 부족했던 영화계 자본도 들어올 수 있게 했고 독립영화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능하도록 영화진흥위원회도 그 당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신낙균 장관님 제 기억에 후반에는 박지원 장관님이 각각 문화부 장관을 맡아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그분들이 잘 이렇게 영화 현장에 담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런 시절이 있었나 어떤 대통령이 그런 아쉬움과 함께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지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저는 다른 말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IMF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검열이나 탄압으로부터 영화인들이 또 국민들이 완전히 표현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렇게 정치적 탄압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배되기보다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과 그다음에 문화 창작에 왜곡을 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 복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수백 대 이상의 수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편 영화를 표현하시곤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영화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 복지 그러한 영화 환경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영화는 완전히 99% 이상 그냥 대기업에 의한 멀티플렉스를 통해 갖고 특정한 한국 영화, 특정한 외국 영화, 상업 영화만이 틀어지고 반복되고 있고 오로지 수익의 논리에서 틀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어렵거든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지금이고 누군가 그런 김대중 대통령 같은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 한국 영화가 워낙 전환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버려놓은 일들을 건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우리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인 뭐 멜로 영화도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작을 착수해야 되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어요. 꼬마라고 하는 저희가 마당을 나간 암탉도 했지만 그리고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도 했지만 세 번째 도전을 해서 버려놓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완성하는 것 되게 어렵거든요. 그 영화 완성하고 그다음에 제가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가수 김광석과 동물원 김창기 씨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 영화, 청춘 영화로 지금 이미 캐스팅까지 해서 내년에 촬영할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펀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영화까지 잘 마무리하는 거가 이런 좀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을 잘 수행해서 일단 견뎌내는 것이 저희 회사 역시도 이제 숙제고요. 다음 단계로 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영화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영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